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TV입니다. 오늘은 빅테크 기업들이 무너지면서 나스닥도 좀 무너졌습니다. 테슬라도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요. 무슨 이유로 빅테크 기업들이 무너졌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런 반면에 기가 상하이는 상쾌한 출발을 했습니다.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현황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우는 그래도 좀 반등을 하려는 듯한 움직임으로 마감을 했는데 나스닥은 1.74%장 초반의 하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오늘 1342로서 제가 제시했던 1500포인트의 지지라인을 깨고 내려온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예상보다 매파적이었던 연준 파월 의장의 발언이 계속해서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은 빅테크 주가가 급락을 보이면서 4거래일 연속 하락하는 미국 주식 상태를 보여주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0월 달에는 연준의 정책 전환, 그러니까 피벗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상승했던 미국 주식인데 파월 의장이 이를 함축을 해버렸죠. 금리 인상 중단은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피벗과 관련해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일축했고요. 내년에 최종 금리를 9월까지만 해도 한 4.6% 정도를 제시를 했던 연준인데 자, 이번 FOMC를 통해서 5% 이상으로 더 높아진 최종 금리를 제시를 하면서 시장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에 따라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도 장중 4.2%대까지 올라가면서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 분위기는 더욱더 좀 가속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유가는 80불대에서 지금 안정권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은 영란은행, 그러니까 영국의 중앙은행 역시 기준금리를 75bp 인상을 했어요. 그러면서 3%대까지 영국의 기준금리가 올라왔습니다. 이는 33년 만에 가장 큰 인상폭이라고 하고요. 금일은 빅테크 기업의 주가 하락이 크면서 나스닥의 하락이 더 컸던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오늘 안 좋은 봉이 나왔어요.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제가 이렇게 역헤드앤 숄더 패턴으로서 상승 반전할 수 있는 패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1500선을 깨면서 어깨 부분을 이탈하는 안 좋은 봉이 오늘 나왔습니다. 자, 이게 페이크일지 아니면 또 다른 하락 추세 시작일지는 그 누구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전반적으로 나스닥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을 보면 지금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좀 주식을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주식을 신압으로 추매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다시 1500선으로 빨리 올라와서 11600선까지 상승을 보여주는 나스닥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간 다우지수가 나스닥 대비 훨씬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다우지수만큼 나스닥 지수가 따라가려면 11600선까지는 올라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4거일 연속 또 침체를 보이고 있는 미국 증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바로 2분의 2이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계속해서 11월 초 중순은 좀 어려운 장세가 될 것이다. 즉 변동성이 좀 클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변동성을 키우는 그런 발언을 했었어요. 첫 번째는 긴축 너무 빨리 처리하는 실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피벗 기대감을 약화시켰고요.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그 끝 지점은 있겠지만 완화시키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인하시키지는 않겠다라고 함축을 했고요. 최근에 9월달, 10월달 계속해서 높아진 CPI, PCE 지수, 그리고 강력한 노동시장의 지표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최종 금리 수준을 높이기로 연준은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 최종 금리를 약 한 4.5%, 4.6%로 봤었는데요. 이제는 5% 이상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매파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시장 충격이 하루 만에 끝나진 않고요. 이번 주까지는 좀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에도 충분히 큰 변동성 그리고 나올 수 있고요. 오늘은 나스닥 하락이 컸는데 자, 나스닥의 큰형님들, 기술주 큰형님들이 힘을 못 썼기 때문이에요. 애플은 4% 이상 하락했고, 구글도 4% 이상 빠졌고, 아마존도 3% 이상 빠졌습니다. 최근 상대적으로 좋은 실적을 발표했던 애플의 주가 하락이 시장에 큰 패닉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다만 테슬라는 오늘 큰형님들이 이렇게 힘을 못 쓰면도 불구하고 0.15% 상승을 하면서 비교적 선방하는 모습으로 끝났어요. 아무래도 그간의 테슬라를 많이 괴롭혀왔던 악재들, 일론의 트위터 인수와 관련된 테슬라 주식 매도과 그리고 수요 감소 우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악재 요인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들고요. 다만 애플이 이렇게 힘을 못 쓰면은 시장 전반적으로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제가 어떻게든 투심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저희 구독자님들의 마음을 케어해드리기 위해서 긍정적인 뉴스들을 많이 싣고 있는데 이건 좀 부정적인 것 같아요. 중국이 또 한 번 코로나 봉쇄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11월 2일 이틀 전이죠.
중국 본토 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3,200명으로 집계가 되었어요. 자, 약 3개월 만에 처음 3,000명을 초과한 수준이 발생이 되었고요. 이에 따라서 팍스콘 공장, 그러니까 애플의 생산 공장이죠. 아이폰 생산 공장이 위치하고 있는 정저우시는요, 7일간 폐쇄 명령을 단행을 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아이폰 14를 만드는 애플의 정저우 팍스콘 공장이 사실상 문을 닫았어요. 자, 이에 따라서 4분기 출하량이 대폭 감소가 전망이 되고 정상 운영에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애널리스트 추정에 따르면 정저우 팍스콘 공장은 아이폰 14 시리즈의 80%, 아이폰 14 프로의 85% 이상을 생산하는 애플의 핵심 생산 거점인데요. 블룸버그는 이 한술 더 떠서 지난 4, 5월 달에 기가 상하이도 한 달 넘게 가동을 중단했었는데요. 이번에 정저우 공장, 애플의 정저우 공장 역시 일주일이 아니라 몇 주에서 몇 개월까지도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애플의 아이폰 공급망이 붕괴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시진핑은 최근에 3연임에 성공하면서 1인 통치 체제를 구축을 했죠. 지난 20차 공산당 당대회에서도 제로 코로나 정책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현재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그러니까 더욱더 좀 암담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게 테슬라가 위치해 있는 기가 상하이에도 영향을 미칠지 초유의 관심이 지금 주목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정저우시의 지리적 위치를 살펴보니까 상당히 중국 내륙에 속해 있더라고요. 중국의 중원에 위치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기가 상하이는 이쪽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 상당히 일단은 거리는 떨어져 있는 것 같아서 기가 상하이에 미치는 영향은 좀 미진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어쨌든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산의 가격을 인하하면서 차량 가격도 인하하면서 다시 한번 수요 붐을 일으키고 있는 기가 상하이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이에 따라서 1500을 지지선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오늘 애플의 급락으로 인해서 이렇게 주가가 오늘 많이 하락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자, 이러한 것은 상당히 큰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의 행보를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미국 증시 미국 내부적으로는 이번 주와 다음 주에 크나큰 매크로 이슈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1월 초반은 역시 불확실성이 극도에 달하면서 상당히 변동성이 심한 장세가 예상이 되니까 멘탈 꽉 잡으시고 좋은 투자 이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업의 펀더멘탈에 더 집중을 하면서 상당히 싸진 기업들의 주식을 신압으로 모아가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스닥 100의 PSR 지수를 보면요, 지금 밸류에이션 상으로 상당히 투자하기 좋은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나스닥 100 기업, 그러니까 QQQ라고 ETF 아시죠? 그 나스닥 100 기업들의 PSR 지수 중간값을 보니까요, 지금 코로나 수준보다도 더 못한 상황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PSR은 매출액 대비 주가 비율이죠. 그러니까 PSR 지수가 4점이라는 건 연간 100억 정도의 매출을 일으키는 회사가 지금 시가총액이 420억 정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4.2배라는 것이죠. 나스닥 100 기업들이 한참 잘 나갈 때는 8.5배까지도 올라왔었어요. 근데 이게 거의 반토막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대비 가격이 상당히 싸졌다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이는 거의 2016년 이후 거의 최저치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코로나발 거품은 어느 정도 빠진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함에 따라 2020년 초반부터 연준이 유동성 공급을 엄청 많이 했는데 그에 따라서 주가가 이렇게 2배 수준으로 올랐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보다 더 낮은 PSR 지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거품은 이미 빠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 후유증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상황도 그 후유증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에 따라서 긴축은 지속이 될 것 같아요. 중국의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면서 공급망 이슈가 터진다면 물가는 더욱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에 따라서 긴축은 지속될 것 같고 그 속도는 다만 하락할 수 있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었죠. 어쨌든 미국의 기준금리는 5%대 초반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3, 4월 달에 5% 초반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이 들고 이미 4%까지 올라가 미국 기준금리이기 때문에 그 속도는 충분히 줄어들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내년 3월에 5.25%까지 오르려면 이제는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라 빅 스텝을 남겨두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12월 달에 어느 정도 산타랠리 반등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완화되는 시그널이 나온다면 긴축은 지속이 되지만 사람들은 더욱더 향후 증시 반등에 기대감을 가지면서 더 증시에 참여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테슬라는 오늘 0.15% 상승한 215불 정도로 마감을 했는데요.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나스닥의 큰형님들에 비하면 훨씬 더 차트가 좋은 모습이에요. 이미
하방을 많이 다지고 지금 계속해서 지지를 보여주고 있고 재차 하락하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이미 쌍바닥을 10월 달에 만들 때 트위터 관련된 이슈라든지 수요 감소 우려를 상당 부분 반영을 했고요. 이번에 중국산 가격을 인하하면서 중국 로컬 판매 가격을 인하하면서 수요 감소 우려도 상당히 지원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잘 지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자, 연말에 250불대 이상까지는 충분히 올라가서 300불대에서도 마감을 할 수 있는 테슬라 주가라고 저는 아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역시 전년 대비 거의 40에서 50%가 성장을 이뤄낸 테슬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전년의 마감 주가가 테슬라 연봉 기준 352불 수준이었어요. 자, 그런데 215불이니까 너무나도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1년 동안에 한 40에서 50% 기업은 성장을 했고 순이익은 7, 80% 성장을 했는데 전년 마감 주가에 350불에도 못 미치는 올해 주가다라고 하면 상당히 안타까운 주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년 2021년에 한 중간값이 한 300불대니까 올해 한 300불까지는 충분히 그래도 올라가서 마감을 해야지 이러한 성장을 반영하는 주가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현재 애플발 악재에도 오늘 그렇게 흔들리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긴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의 코로나 상황이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기가상하이는 10월 달에 가장 강력한 매 분기 첫 달의 기록을 만들어냈어요. 자, 10월 달 기가상하이 판매량은 72,000대 수준이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매 분기 첫 달 중에 가장 강력한 달이죠. 2분기의 첫 달이었던 7월 달은 28,000대 판매를 했었어요. 자, 이때는 기가상하이 업그레이드 과정 때문이었고 3분기의 첫 달이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2분기의 첫 달이었던 4월은 2,000대였는데 이때가 바로 기가상하이 봉쇄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아무튼 올해는 좀 쉬어가는 해인 것 같아요. 중국 공장이 봉쇄도 있었고 중국 공장에 대규모 확장도 있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쉬어가는 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추세는 이렇게 우상향 패턴이고 계속해서 높아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기가상하이예요. 자, 그래서 매 분기 첫 달을 비교를 해보면 이번 10월 달이 가장 많은 판매를 기록한 달이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32%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래도 내수 판매는 21,700대 정도가 예상이 되고 수출은 5만 대 정도로 예상이 들어요. 원래 매 분기 첫 달은 수출이 거의 90% 100% 가까이 이르는 달인데 내수 판매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건 9월 달에 판매하지 못하고 딜리버리 못하고 넘어온 숫자도 있고 기가상하이가 10월 24일에 차량 가격 인하를 했었죠. 중국 로컬 내수 판매만 가격 인하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수 판매도 이루어진 것 같아요. 아무튼 기가상하이의 판매량은 테슬라 주가하고도 테슬라 펀더멘탈하고도 직결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빠른 속도로 램프업이 되고 있는 공장이 기가상하이이기 때문이죠. 기가상하이 모델 Y가 급속도로 판매가 되면서 테슬라 주가도 5배, 10배 오르기도 하였습니다. 자, 현재 2022년 4분기가 진행이 되었고 10월 달은 72,000대를 판매를 했는데요. 11월 달, 12월 달 예상 판매량 이것보다 더 될 것 같긴 한데 이 판매량을 전달과 전전달인 9월 달과 10월 달에 판매량을 위에다 붙여보면 자, 이런 숫자가 나오는 거죠. 22만 7천대 이상이 예상이 되는 기가상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번 분기 최고의 실적을 달성하는 거죠. 여태껏 최고의 실적은 2022년 3분기 18만 8천대를 판매했던 기가상하이인데 4분기에는 22만 7천대까지 올라오면서 더욱더 많은 판매량을 기록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4분기 전체 판매량이 되겠는데요. 기가 베를린과 프리몬트 기가 텍사스를 합쳤을 때 현재 기관들의 컨센서스는 43만 5천대예요. 하지만 테슬라 CFO에 따르면 46만 5천대, 47만 5천대까지도 4분기에 판매할 수 있다고 하니까 4분기 판매량 기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4분기는 계절적으로 성수기인데다가 기가 상하이산 중국산 차량의 로컬 판매도 가격 인하를 했기 때문에 기대해볼 만한 달이다, 기대해볼 만한 분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 새로운 레포트를 보고를 해왔는데요. 테슬라 봇이 속해 있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은 1,500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골드만삭스 새 보고서에 따르면 이는 2035년까지 이 정도의 시장 규모에 이르를 것으로 판단이 들고요. 이러한 시장 규모는 현재 2021년 기준 글로벌 EV 전기차 시장과 맞먹는 규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3분의 1에 근접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이
4,500억 달러 규모의 사업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네요. 우리도 뭐 한 800조, 뭐 이 정도 700조 되는 시장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이러한 사업에 있어서 테슬라가 지금 선도를 하고 있죠. 물론 AI데이 파트 2에는 실망한 투자자들도 꽤 있었어요. 로봇의 움직임이 그렇게 미래하지 못하다,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미치지 못하다라는 반응이 있으면서 주가가 많이 빠지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두뇌에 있다라고 했죠. 테슬라봇과 다른 로봇의 차이는 테슬라봇은 인간처럼 생각하고 인간처럼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범용성이 있다는 것이죠. 다른 로봇들은 어떤 한 가지 동작밖에 못합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도 역시 춤을 춘다거나 뭐 서커스를 부린다거나 이 정도의 뭐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한 가지 역할만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테슬라봇은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범용성이 있고, 테슬라봇이 좀 투박했던 점은 바로 대규모 생산을 위해서였기 때문이죠. 정말 다양한 동작을 할 수 있고 미려한 움직임을 할 수 있다면 로봇의 코스트, 그러니까 비용은 상당히 비싸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유용한 유용한 활동만 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부품과 기술만 가지고 있다면은 훨씬 더 대량 생산하기가 쉽고 코스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좀 어느 정도 투박한 로봇이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테슬라 봇의 제조를 통해서 매니팩처링, 그러니까 제조 현장 및 노인 간호와 같은 노동력 부족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을 골드만삭스는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오랫동안 지속할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테슬라를 가지고 있다는 건, 테슬라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건 기가팩토리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기술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 이러한 기술을 만들어내려면 상당한 돈이 필요하고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겠죠. 아무리 노력해도 이룩하기 힘든 그런 기술 수준인 것으로 저는 판단이 듭니다. 도조 슈퍼컴퓨터도 마찬가지고 테슬라 봇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간단합니다. 테슬라 주식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업을 관찰하면서 기업이 잘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성원하고, 뭔가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도 하고 그런 식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하락이 있으면 상승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느 정도 나스닥 지수의 PSR 지수를 보니까 내년에는 끝이 보일 것도 같아요.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